안녕하십니까. 생물학과 임형탁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이제 전공이 식물 분류학이에요. 식물 분류학이라고 하면 이제 주변에 있는 식물들의 이름을 알고, 그리고 이제 그 식물들 사이의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족보, 생물학적으로 말하면 유연 관계입니다. 유연 관계를 밝히는.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결국은 식물의 종 분화, 더 나아가서는 진화에 관한 부분까지 얘기를 하게 되는 게 이제 분류학이라고 하는 영역이에요. 근데 이 생물학에서 이제 분류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본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입니다. 즉, 생물학 공부를 하는 대상, 즉 생물이죠. 그 생물 자체에 대해서 이건 A종이고 저건 B종이고 A종과 B종을 다르면 이와 같은 부분이다 라고 결정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제 분류학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분류학이 흔들리게 되면, 즉 분류학에 대한 기초가 없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분류학을 포함을 해서 이제 필드 바이올로지라고 얘기를 해요. 야외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근데 물론 지금 이제 필드 바이올로지도 이제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관찰뿐만 아니라 그 생물로부터 얻어지는 DNA 정보라든가 이런 것까지 전 포함을 하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영역이 더 넓어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물의 재료를 알아야 생물학 연구가 시작된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제 분류학에 국한돼서 말을 한다면, 우리나라에 이제 지금 열 몇 개 대학에서 식물 분류학 전공하는 선생님들이 계셔요. 그러면 이제 그 각 실험실에서 분류학을 전공하는 새로운 후학들이죠. 젊은 연구자들이 배출이 됩니다만은, 근데 이 분류학에서 이 젊은 연구자들의 뭐라 그럴까요? 위상이라고 그럴까요? 는 이제 엄청 낮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대상이 되는 식물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석사 과정이라든가 박사 과정에서 대개는 이제 선생님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의문점들, 이 A종하고 B종의 관계가 어떤 거야? 라든가, 야, 이 식물은 지금까지 우리가 몰랐던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의문점들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대학원 과정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풀어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학위가 끝나게 되더라도, 결국은 식물에 대해서 모른다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필드 바이올로지를 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운 점입니다. 즉, 연구실에서 행해지는 실험들이죠. 의 경우에는 엄청 빠른 속도로 새로운 테크닉이라든가 또 새로운 기자재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거의 주기적으로 뭐 1년에 한 번이라든가 이렇게 외국에 나간다든가 또는 외국의 문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새로운 테크닉이나 또 경향들을 공부를 하면서 막 리뉴얼을 하게 되어요. 업그레이드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분류학의 경우는 이게 참 애매합니다. 즉 밖에 있는 생물을 잘 알아야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인데, 이 고등식물로 국한된다면 우리나라에 4,700종 정도 되게 돼요. 그걸 전부 알 수는 없어요. 이게 결국은 이 필드 바이올로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연륜이 쌓이면서 연구력이 커지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를 새로 시작을 할 때 자신의 경험만 갖고는 시작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표본실을 가게 됩니다. 표본실이라고 하면 동식물의 표본을 한 곳에 모아두는 거예요. 근데 표본실에 가서 보게 되면 나는 속리산 가서 식물을 관찰한 적이 없지만 국립생물자원관의 표본실에 가게 되면 속리산에서 채집된 식물들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설악산에서 채집된 똑같은 종의 개체들을 또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연구자들이 시작을 하는 데 있어서 필드에서의 경험도 중요하지만
그걸 함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결국은 표본실에 있는 표본들이 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전남대 생물학과에는요, 이제 곤충이라든가 또는 조류, 새라든가 또는 물속에 있는 조류들이 또 있죠. 조류라든가 또 제가 하고 있는 식물 분류라든가 이런 것들, 식물들의 다양한 표본들이 상당량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식물 분류, 제가 맡고 있는 거기서 국한돼서 말한다면 아마 국내에서 5번째 정도, 6번째 정도 되는 그런 양의 이 축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이 전남대 생물학과의 큰 특징이 되고 그리고 또 장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즉 생물을 넓은 시야로 볼 수 있게 되고, 근데 그 생물들에 있는 여러 생물학적 문제점들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생물학이요, 점점 이제 쭉 지금까지 그려봤어요. 경향이라는 게. 즉 실험실에서 하는 쪽으로 점점 움직여 왔어요. 우리 분류학도 역시 마찬가지로 실험실에서 하는 부분을 많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는 생물 그 자체에 대한 공부는 짧은 시간에 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와 같은 정보가 얻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더더욱이 접근하기가 힘든 부분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필드 바이올로지에 있어서만큼은요, 우리 전남대 생물학과가 어디다 내놓아도 빠지지 않을 정도의 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분류학이 아까 이제 주변에 있는 식물을 알고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제 새로운 식물들도 발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생물학과 표본실에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견되고 그리고 명명된 8종의 식물들의 기준 표본이 보관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2종의 신분류군 신종이죠. 에 대한 연구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결국은 자신의 이름을 남길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신종, 새로운 종을 발견을 하게 되면요, 이제 그 신종에 대해서 학명을 붙여주게 되는데 그 학명의 끝부분에는 명명자의 이름도 따라가게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자신의 이름을 남길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런데 한 말이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꾸로 말하면 호랑이는 가죽 때문에 죽는다는 말도 나와 있어요. 제 경우에도 이제 신분류군을 발견을 하고 거기다가 이제 이름을 붙이는 것을 큰 목표 중에 하나로서 삼고 지금까지 8종 정도 발견을 했습니다만, 근데 이게 혹시 그 신분류군이 아니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강 할미꽃이라고 들어보셨죠? 강원도 동강 지역에서 발견이 된 할미꽃인데, 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강원도 자병산에서 그걸 발견을 하고, 그리고 그 자병산에서 발견된 취나물 속이 있어요. 그놈한테 대해서 이제 자병취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렇지만 이 할미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겠구나 싶어서 이제 일단은 자병 할미꽃으로 가칭을 하고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라고 하고는 한 2년 정도 못하고 있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선생님, 이화이드 선생님이셨어요. 이제 대선배님이 되시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동강에서 똑같은 식물을 발견을 하시고 그리고 동강 할미꽃이라고 이름을 붙이셨던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필드 바이오를 하는 데 있어서 큰 재미라고 그럴까요? 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주변의 생물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더 많이 알고 싶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생물들을 접하면서 살아가고 싶다는, 즉 그 부분으로 직업을 갖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 전남대 생물학과 저는 주저없이 추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또
여기까지 오늘 얘기를 하고요. 기회가 되면 필드에서 같이 식물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물학과 박사과정에 수료하고 아직 논문을 쓰고 있는 방금 강의하셨던 이명탁 교수님 밑에 있는 박한수라고 합니다. 일단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은 잠시만요. 화면을 오늘 강의할 내용은 식물의 분류와 생체 모방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보다 먼저 생물학과의 표본 연구회를 잠시 소개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생물학과 구사학번이고요. 표본 연구회는 97년도 표본 연구회 회장입니다. 생물 분류 기사 1회 최초로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최초로 생물 분류 기사 1회 기사를 합격을 했고요. 영산강 유역 환경청에서 연구 수생식물 분야를 했습니다. 그리고 에코비즈 라고 우리 생물학과 출신 대학원생이 나와서 만든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교육 부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격증을 가지고 현재 NSENC에서 연구원으로 맡고 있고요. 그리고 조대부중에서 선생님도 했고, 과학고등학교에서 선생님을 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학교에서 했는데, 지금 현재 석산고등학교 학교 선생님 들어와 계실 거예요. 석산고등학교 김영민 선생님이 지금 수업 도중이신데 참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 조대부 중에서 제가 가르쳤던 제자네요. 그리고 석산고등학교 GBT 동아리 실험을 하였고 실험 지도를 꾸준히 했었고요. 그리고 조대여고 과학 동아리 실험도 출강을 나갔었고 성덕고등학교 과학 동아리 실험도 지도를 나갔었습니다. 다들 좋은 입시 성적을 냈고요. 그리고 현재는 봉선동에서 교육 서비스업으로 흔히 말하는 과외방입니다. 이걸 하면서 학업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제 명함이고요. 일단은 그 다음 우리 생물학과 표본 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물학과 표본 연구에서는 일단 만들어지는 과정은 80년도에 선배님들이 모여서 곤충이나 식물 어류, 조류에 관련된 이러한 부분을 다양성을 연구하려고 모이셨어요. 그 이후에 신설했던 파트들, 수질 환경 파트도 있고 수소곤충 파트도 있고 해조류 파트, 양서 파충류 파트, 조류 포유류 파트 이렇게 다양히 있었는데 지금 우리 회장님, 오승준 회장님 혹시 들어와 계신가요? 오승준 회장님? 네, 음소거 되어 있습니다. 음소거. 네, 네, 들리시나요? 네. 네, 잘 들리고 있습니다. 네, 오승준 회장님 지금 무슨 파트 있죠? 현재? 저는 지금 새 조류 파트에 있습니다. 오승준 회장님은 조류 파트에 계시고 지금 현재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파트가 어떤 파트가 있죠? 현재 올해로는 새 조류 파트와 그다음에 LG 조류 네. 파트, 다음에 양서 파충류 그리고 곤충 파트가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네. 안타깝지만 식물 파트가 지금 활동이 한 2년째 멈춰졌네요. 3년인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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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파트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이제 우리 화면을 보시면은 네. 현재 우리 학교 학생들의 실질적인 현장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고 생명 현상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운다 하고 있으면서 예전에는 채집을 많이 갔어요. 그런데 현재는 충계종합 채집이나
각각 뭐 필요한 파트의 채집 정도만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매년 전시회를 통해서 이것을 알려드리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생물학과 표본연구의 1학년들 아직 활동을 못 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1학번들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리고 보니 우리 김영민 학생은 저기 지금 공익 중이실 건데 들어와 있네요. 네, 근무하십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이 우리 이제 그동안 연역입니다. 생물학과 표본 연구에는 쭉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표본 전시회를 거의 해마다 해왔었습니다. 1986년에 시작해서, 그리고 아쉽게도 20년과 21년은 코로나 때문에 안 돼 있었는데, 여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오승준 회장께서는 지금 제가 주소를 놨어요. 유튜브도 찍으십니다. 유튜브도 찍어가지고 아주 유명한 셀럽이세요. 오승준 회장님, 혹시 올해는 전시회 대신 유튜브 한번 갑니까? 유튜브 한번 갈 수 있을까요? 네, 네, 그냥 뭐 편하게 말씀하시죠. 네, 참가자가 뭐 자원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아래에 있는 주소가 일단 뭐 저는 그냥 조연으로 출연한 거긴 하지만은 네, 혹시 자원 희망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네,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1학년 학생들 또는 이제 탁과 학생이라든지 다른 분들, 겨울에 우리나라에 새가 엄청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는 오승준 회장께 연락을 해서 우리 한번 전시회 대신 유튜브 한번 찍읍시다 하고 말씀해 주시면은 좋은 활동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본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뭐 간단한 내용입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내용으로 생태계란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생명과학 원에서 나왔고, 뭐 통합과학에서 나오고, 그 전에 초등학교에서 다 배우신 내용인데, 기본적으로 생태계는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으로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것이고,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생산자 부분을 전공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생태계의 구성에서 각각 우리가 개체들로 모여 있죠. 개체들, 이 모습을 보면은 지금 아프리카 쪽 같은데, 아프리카 쪽에서 보이는 개체들 같은데, 여기 보면은 되게 화면 죄송합니다. 아프리카 쪽에서 보이는 개체들 같은데, 여기 보면은 오릭스 가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체들이 모여서 개체군을 형성하고 있죠. 그리고 뭐 그 밑에 보면은 얼룩말도 있고, 이렇게 모여 있으면은 여러 개의 개체군들이 또 모여서 하나의 군집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군집들 보면은 슬라이드쇼 안 나오나요? 잠시만요. 네, 이제 잘 나옵니까? 네. 네, 개체군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개체군들이 모여서 군집을 이루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뭐 여러 가지의 개체군들이 모여서 군집을 이루고 있고, 그것들이 생태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네, 여기에 있는 개체들, 뭐 스프링복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남서부에 있는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뭐 크레이터 쿠드라고 하는 이 검은색 약간 어두운 빛의 이 녀석들은 케냐 쪽에 있는 녀석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 그림을 그리신 분이 제가 이제 공유를 하면서 이제 가져왔는데, 그림을 그리신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시는 것 같아요. 생태계 부분에 대해서. 아프리카 남서부에 있는 스프링복하고 크레이터 쿠드라고 하는 케냐에 있는 이런 부분들하고 이렇게 함께 군집을 이루고 살아가기는 생태계에서는 좀 어렵죠. 물론 이제 새도 보입니다. 새는 우리
오승준 학생, 새 좋아하시는 오승준 학생, 여기 생태계에 있는 새 두 종이 있는데 어떤가요? 오승준 학생? 네, 생태계에 새가 두 종이 있습니다. 괜찮은 새들인가요? 아시는 새 있나요? 소통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보안이 수리 종류가 있고, 네. 이제 어승준 학생. 네, 들리시나요? 네네, 잘 들립니다. 네. 어떤 종류의 새들인가요? 땅에 있는 새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하늘에 있는 새는 지금 화이트 테일 씨 이글 그러니까 흰꼬리 수리로 보이는데요. 흰꼬리 수리요? 네, 지금 아래에 있는 지금 동물들은 주로 아프리카에 있는 동물들인데 이 흰꼬리 수리 같은 경우는 유라시아 대륙에서 서식하는 조류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역시나 우리 새 전문가답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일단 이렇게 생태계를 보고 있으면은 여기 다양한 생물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우리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라시아 대륙에 있는 것과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것, 제가 말씀드렸던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이런 개체군들도 서로 다른 형태의 개체군들이 보이기도 하네요. 이런 것들 함께 모여서 사는 생태계를 우리는 보면서 거기 가장 바닥에 식물들이 보이시죠? 이 식물들이 없으면은 생태계 구성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알고 계실 것이고, 자, 그래서 그거의 다양성에 대해서 보면은 다양성은 일단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유전적인 다양성, 같은 종도 서로 다른 형질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종 다양성이라 하죠. 종 다양성, 이건 형질 다양성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우리 집 애옹수입니다. 근데 유전적 다양성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종 다양성은 우측의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그림에 보이듯이 가지역과 나지역 따로 나와 있는데, 가지역은 네 종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요. 나무도 있고, 그 다음에 개미도 있고, 우리 도마뱀도 있고, 우리 짹짹이도 있고, 보이시죠? 근데 가지역 말고 나지역도 같은 네 개의 종이 있는데, 여기는 식물들이 더 많네요.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종수와 분포 비율을 보고, 네, 종수와 분포 비율을 보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지역이 훨씬 더 종 다양성이 풍부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생태계 다양성으로 보면은 다양한 생태계, 사막, 산림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생태계를 우리가 나타냈습니다. 우리 지금 집에 있는 개체군들은 이렇게 있습니다. 학습실에 있는 개체군들은 고양이, 네 마리와 토끼 다양하게 있는데, 자, 그래서 이러한 생물 다양성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생물종의 다양성, 유전적인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이 어우러져야 생물 다양성이 이루어진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생태계만 보더라도 이렇게 호소 생태계, 호소 같은 경우 우리가 어떤 부분에 중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다양성을 달리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다양성은 먹이, 그물이 이렇게 완벽하게 짜여져야 되겠죠. 일단 먹이 사슬이 존재하고 먹이, 그물이 여기저기 얽히고 설켜 있어야 안정적인 생태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생물군 당연히 무엇일까요? 네, 역시나 나무, 우리 생산자 개체군을 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우리 식물 분리학에 대해서 앞에서 교수님께서 간단히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식물 분리학은 식물의 이름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식물종 간의 공통점, 유형 관계를 따져서 서로 같은 공통적인 조상을 찾고 구분하는 일인데, 여기서 우리 종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유전자를 공유하는 생식 공동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 산호 보이시죠? 산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동물들인데 아주 다양한 종들이 보이죠. 자, 이건 하나의 생물 종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운데 라이거 보이시죠? 이거는 특이한 경우입니다. 지금 새끼를 낳을 수 없는 사자와
호랑이의 교잡종인데 자연 상태에서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걸 동물원에 놔둬서 교미를 시켜놨어요. 네, 어때요? 새끼를 낳았어요, 낳기는. 근데 이 새끼 난 것은 어떻게 낳았냐면은 라이거하고 벵걸 호랑이였나? 이거 두 개를 만나게 했어요. 또 일부러 만나게 한 거죠. 만날 수 없는 존재를 만나게 해서 새끼를 낳게 했어요. 그러면은 새끼를 낳지만은 이 종은 종이 아닙니다. 예, 생식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죠. 자, 옆에 우리 화면 보이시죠? 여러분들 게임에서 보는 화면 잠깐 갔다 왔습니다. 미노타우루스죠.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미노타우루스 나와 있는데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온 미노타우루스가 종일까요? 네, 당연히 아닐 겁니다. 얘는 종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없죠. 소하고 사람하고 생식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종은 학명으로 표시를 합니다. 앞쪽에서 우리 자병치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무궁화꽃의 학명을 알고 계시나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 채팅창으로 말씀해 주시고 뭐 없으시면 어쩔 수 없고요. 혹시 아시는 분 없나요? 네, 이건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우리가 학명을 이야기할 때 속명, 종소명, 명명자 이거 생명과학 2에 나와 있죠. 호모 사피엔스 린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의 무궁화, 우리나라 꽃 무궁화는 어떻게 될까요? 네, 히비스커스 시리아쿠스 린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다른 건 뭐 신경 안 쓰시더라도 이거 하나는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의 무궁화 나라꽃 학명이 뭐야? 하고 물어보면 히비스커스 시리아쿠스 린네이다. 지금 우측 화면에는 우측 부분에는 구글에서 이렇게 무궁화에 대한 것을 찾는데 여기에는 제대로 된 학명이 나오진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학명 같은 것을 찾아가시려면은 어떤 걸 찾아보시면 되냐면은 여기 국립생물자원관에도 학명을 찾아서 알려주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주로 이 네이처 우리 국가표준식물 목록을 가지고 주로 보는데 이쪽이 좀 더 잘 되어 있어요. 여기는 국립생태원 소속이고 여기는 환경부 소속이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이 두 부분을 찾아가시지 뭐 구글도 괜찮지만은 저기 네이버 가갖고 녹색 창에서 쳐가지고 야 이게 뭐야 하고 이거다고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이런 정확한 연구 자료들을 보고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국명과 뭐 향명이라고 하는 일반명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국명은 소나무, 미국에서는 파인트리를 하죠. 일본에서는 아까마츠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소나무라 하죠. 그래서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각각 다른 것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학명이 필요한 거죠. 또 향명도 있습니다. 향명. 여러분들 알고 계시듯이 가운데 나와 있는 이 화면은 무엇인지 아시죠? 동백나무입니다. 우리 남부지방에 있는 동백나무하고 김유정의 소설에 나오는 동백나무. 자, 이 김유정 소설에 나오는 동백나무는 생강나무이죠. 하지만 그 지역에서는 강원도 지역에서는 이 생강나무를 동백나무라고 동백꽃이라고 이야기를 해버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혼란된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학명을 꼭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물을 이름을 정할 때 우리 다양하게 이름을 이야기를 하죠. 사는 곳에 따라서 이름을 말하든지 아니면 참과 거짓을 따라서 뭐 참나무 이런 것들은 참 좋은 거라는 의미죠. 외적 특징을 가지고 가시가 있으면은 가시엽기. 그다음에 색을 가지고 노란색 있거나 밝은 노란빛을 띠면은 금이나 노랑, 은 이런 식으로 나타내기도 하죠. 네. 그리고 개통수 우리 동물이나 식물의 진화 과정을 수목의 줄기와 뿌리 같은 것으로 줄기와 가지 같은 것으로 이렇게 관계해서 표시하는데 형태학이나 발생학이나 화석학, 흔히 말해서 이제 고생물학이죠. 이런 것들에 맞춰서 공통 조상에서 유래한 공통된 특징을 나무 모양으로 연결한 것을 우리는 개통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많이 보셨죠? 정속과목 강문계. 중학교까지는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정속과목 강문계. 그런데 이제 그 이상 고등학교 올라오고 대학으로 오셨다면은 이제 역까지는 알아두셔야 돼요. 이 분류 체계는 기본이죠. 이 분류 체계는 이렇게 5개와
삼역 6개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이 되는데 5개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 휘테커의 체계이고 6개 같은 경우는 아니 3역 6개 같은 경우는 캐빌리어 스미스 같은 사람들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서로 좀 다른 체계이지만은 현재는 우리 캐빌리어 스미스의 내용을 많이 따라가고 있다 하는 걸 알아주시고, 자, 식물을 분류할 때 그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히 보면은 관다발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여기 보니까는 뿔이끼류, 그 다음에 솔이끼류, 우산이끼류, 이런 이끼류들은 우리 비관다발 식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등한 식물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보지는 않습니다. 관다발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물관이냐 체관이냐 이것에 따라서 물관이 어떻게 발달되고 체관이 어떻게 발달되고 그거 아니고 헛물관이 또 어떻게 발달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식물을 나누기도 해요. 여러분들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쌍떡잎 식물과 외떡잎 식물 기본적인 것, 예전에는 중학교 1학년 때 이게 나왔어요. 이걸 설명을 해주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하나의 내용이라고 나왔는데, 요즘에는 지금 교재에 이런 것들이 안 나옵니다. 뭐 하이탑, 좋다는 하이탑, 뭐 좋다는 게 아니라 오류의 천국이라는 하이탑 정도도 이런 내용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거나 하실 때 기본적인 내용들, 식물은 쌍떡잎, 물관과 체관이 이렇게 형성되는구나, 외떡잎은 이렇게 형성되는구나 알아두시면 식물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식물 분류의 기준으로 또 뭐 고등한 생물들과 하등한 생물들 나눠서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LG 있죠? LG는 뭐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 해서 보색 적응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각각이 색소가 달라서 우리 녹조류나 육상식물들은 엽록소 A와 엽록소 B를 주로 가지고 있다. 엽록소 A와 엽록소 B 색소 우측에 지금 보이시죠? 마그네슘이 중앙에 있는 이 모습. 자, 갈조류는 엽록소 A 외에 엽록소 C와 갈조소를 포함한다. 그러니까 깊은 곳으로 내려갈수록 파장이 짧고 에너지가 강한 식물들을 이용하여 강한 빛을 이용하여 식물들이 광합성을 하게 된다는 이러한 내용. 이걸 알아두면 식물을 어떤 분류하는 데 기준이 될 겁니다. 물론 고등 식물들은 녹조류와 같이 엽록소 A와 엽록소 B만 있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을 거예요. 자, 식물 분류의 기준에 또 하나, 기관의 분화 정도.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구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식물 보면은 종자식물이냐, 혹은 뭐 포자식물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포자식물, 포자관다발 식물은 우리 양치식물이라고 이야기하는 녀석들이에요. 그 다음에 종자식물이라는 것은 거시식물과 속시식물로 나누어집니다. 종자, 씨방이 있냐? 종자식물, 씨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자식물은 관다발이 있나요? 이런 것으로 나누어지면서, 자, 종자식물에서 씨방이 있으면은 속시식물. 근데 그 속시식물 중에서도 떡잎이 하나로 나오느냐, 떡잎이 두 개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외떡잎식물, 쌍떡잎식물로 나누어지죠. 물론 아까 포자식물은 선태식물이냐, 양치식물이냐 나눠지고,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고등식물이라고 분류하는 것은 양치식물부터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이제 그림으로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포자 관다발 식물에는 고사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치식물이죠. 우리가 고사리 하지만 고사리라는 것은 양치식물의 한 종일 뿐이고 양치식물이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잎 뒷면에 보면은 엄청나게 포자가 많죠. 환공포증이 있는 분들은 이 포자를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징그러하고. 자, 오른쪽에 이걸 보시면은 우리 봄에 머리만 쭉 올라오듯이 올라오는 새뜨기예요. 새뜨기 같은 경우는 얘도 양치식물의 일종입니다. 봄에 포자가 올라오고 여름이면 옆에 보이는 이러한 엽상체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그 다음에 제일 오른쪽에는 고비라고 하는 녀석이에요. 이런 녀석들을 우리는 포자 관다발 식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거시식물.
거시식물이라는 것은 씨가 겉으로 노출되어 있는 식물들이에요. 대표적으로 뭐 소철, 그다음에 화석식물이라고 이야기하는 은행나무, 그리고 항암제 성분이 나왔다고 한때 떠들썩했던 거 있죠. 주목. 주목은 뭐 비자나무나 개비자나무랑 보면 너무 헷갈리는데, 이 빨갛게 익은 이 열과육 안쪽에 씨가 노출되어 보이시죠? 그래서 거시식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거시식물들, 여러분들 소나무 혹은 잣나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속시식물이죠. 속시식물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제가 이야기할 민들레나 뭐 괭이밥, 백합 종류, 강아지 풀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무엇이 두 개, 떡잎이 두 개인 쌍떡잎 식물. 그 다음에 떡잎이 하나인 외떡잎 식물로 나누어집니다. 쌍떡잎 식물을 고등어 표현으로 쌍자엽식물, 단자엽식물을 하는데,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까지는 떡잎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제 대학교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제 자엽이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는 바처럼 배열은 환상배열, 뭐 산재배열 이렇게 각각의 내용들을 알 수가 있으실 겁니다. 다 배우신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초등학교 때 다 배우셨죠? 네, 반응이 없지만은 반응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도감을 가지고 이렇게 확인을 해요. 분류하면서 식물 도감에서 강아지 풀에 대한 간단한 설명. 우리 집 댕댕이들이 아주 좋아하는 이 강아지 풀인데, 이 강아지 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보면은 단자엽 식물이죠. 단자엽 식물이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아종이 있어요. VAR, 이거는 변종이고, 아종이 아니라 변종이 있어요. VAR, variety라는 다양한 변종들이 존재합니다. 네. 그리고 뭐 가을 강아지 풀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누가 네, 배우셨다고요? 아유, 경영학부 윤선영 학생께서 채팅창에서 채팅창을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이 없어서 좀 심심했네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분류의 기준으로서 우리가 도감에서 나온 것들 다양하게 보면은 아주 복잡해요. 지금 이거는 그냥 다른 도감에서 따온 내용인데, 이창복 씨 도감에서 따온 내용이 아닌데 다른 도감에서 따온 내용인데, 보니까는 뭐 수가, 시가, 경과, 나음과 해서 열매의 모양을 가지고도 이야기를 나눕니다. 열매뿐만이 아니라 잎의 모양에서, 잎연이라고 해서 잎 바깥쪽에 있는 부분이에요. 잎이 있으면 잎 바깥쪽에 있는 부분은 모습이 어떠냐에 따라서 식물 하나하나의 특징이 다 달라요. 그리고 꽃의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특징들이 다 달라집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식물 분류학을 공부할 때 이 다양한 특징들과 다양한 형태들을 알고 있으면 우리 무엇인가의 차이를 파악할 수가 있겠죠. 물론 요즘에는 유전적인 뭐 식물 계통 분류학이 대세를 이루고 있어서 유전자를 많이 따지는데, 외부적 형태를 알고 그 형태를 통해서 분류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눠보면은 이 다양한 내용들은 한자어다 보니까는 많이 좀 알아두셔야겠죠.